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질환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증도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마치 천식에서 스텝 1, 2, 3, 4, 5를 나눠서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기존에는 C, D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이를 그룹 E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C, D 그룹 모두 이제 엑서서베이션 그룹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단순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사실 2018년도 국내 지침에서는 이렇게 CD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다그룹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증부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경증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골드에서는 A그룹에 속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상시 이제 증상이 거의 없고 걸을 때 이제 숨도 차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경증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악화가 1년에 한 번 혹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증 환자는 우리나라 지침에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벤톨린으로 치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골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가 벤톨린도 해당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악화를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벤톨린이 빠져 있고 지속성 흡입기만, 기관지 확장제만 현재 악화를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톨린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이왕이면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라, 속효성보다는 지속성을 사용해라 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톨린의 설자리가 점점 천식에서도 그리고 COPD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A, 그 다음 가군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를 증상이 있을 때만 쓰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가 지속성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바 제형이 있고 라마 제형이 있는데, 라바는 우리가 천식 치료할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라마 제형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관지가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어서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붙게 되면 기관지를 수축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붙는 것을 억제하는 게 바로 무스카린 기량제, 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마 제형과 라바 제형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바 제형은 옴브리즈라는 제형이 있겠고, 라마 제형은 티오트로피움, 에클리라, 인크루즈, 스피리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마보다는 라마가 낫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라마를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게서 좀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 단독 제형보다는 이 복합제제 라마라바를 합친 약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고 악화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단독 제제보다는 복합 제제가 더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외국에서와 다르게 이 복합제와 단일 제제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 개의 제제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에게서도 라마 단독보다는 라마라바 복합 제제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험 기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과거에는 FEV1, 즉 폐기능의 어떤 그 중증도를 보고 만약에 FEV1이 80% 미만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만 보험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죠. 그래서 FEV1이 80% 이상으로 폐기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격가지로 이제 라마, 티오트로피움, 스피리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심한 중증 천식 5단계에서 이제 라마 제형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라마 제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티오트로피움만 해당이 되는데, 라마 제제를 추가할 경우에서는 어떤 중증 천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티오트로피움을 처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오트로피움을 추가할 때 보험 기준이 굉장히 좀
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스피릿만 안 되고 SM 분무형 제재인 레시피맨만 된다라는 것도 제가 라마 파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룹 B, 다음은 이제 중등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환자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증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걸을 때 이제 숨이 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악화가 빈번하지는 않으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아예 악화가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중등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 이제 2018년도 국내 지침에서는 라마 써도 되고 라바 써도 되고 라마 복합제를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기보다는 라마 복합제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흡입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라마 썼다가 라바 썼다가 라마 복합제를 또 올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환자가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라마 복합제를 스타트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이렇게 듀어클리어, 아노, 조터라, 바엘바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기준도 증상만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증이다 하면 라마를 처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악화가 빈번한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증상이랑 상관없겠죠. 그래서 악화가 1년에 2번 이상 발생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라마 제형을 기본적으로 쓰되,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ICS, 흡입 스테로이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악화가 너무나 심해서 입원을 하셨다거나 1년에 심한 악화가 2번 이상 발생을 했다거나 호상부 수치가 300개 이상이거나 천식의 어떤 기왕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ICS, 흡입 스테로이드를 추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독으로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CS 라바보다는 라바에다가 ICS를 추가한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폐기능 개선이나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더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바 제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천식의 어떤 기미가 조금 천식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 ICS를 추가해서 삼제요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식 환자에게서 적용되는 게 에너제어고, 만성 폐수성 폐질환에게서 적용되는 게 이제 트릴리지라는 건데,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처음부터 이 세 개의 복합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바를 쓰면서 이런 폐기능이 굉장히 악화된다거나 악화가 1년에 연 2회 이상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삼지요법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천식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 PD4라고 해서 이 경구 제제라고 해서 닥사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약인데, 만성 폐수성 폐질환 환자 중에서 악화가 반복되고 폐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께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도움이 된다더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규모 임상 시험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진 않아서 증거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뭐 이도저도 해봐도 딱히 할 뭐 방법이 없을 때는 이 닥사스라는 것을 투여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전공의 때 이 환자분들께 이 약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소화기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오심, 구토, 복통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안 드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이도저도 뭐 방법이 없다, 계속 호흡곤란과 기침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닥사스라는 정을 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비약물 치료로서 규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제 중등증 이상이다라고 B2 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면 호흡 재활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폐렴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 악화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폐기능이나 증상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흡입기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백신을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매년 이제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겠고, 폐렴 구균 백신도 본인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고, 100일의 백신 안 맞았다라면 맞으셔야 되겠고,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맞으셔야 되고, 대상포진 50세 이상이라면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폐기능의 어떤 점진적인 악화를 좀 더디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가 다 망가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소 치료에 적응증이 있어요. 그래서 PaO2가 55 이하이거나 뭐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이다. 혹은 만약에 뭐 우심 부전이 있다거나 뭐 적혈구 수치가 이제 지속적인 저항기 때문에 적응해서 굉장히 올라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높은 기준을 다소 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산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말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께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이 말기까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으로서 정말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COPD 환자에게서는 라마라바 제형에 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ICS, 흡입 스테로이드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닥사스를 추가해 본다거나, 아직 에비던스가 뚜렷하진 않지만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추가해 볼 수는 있겠는데 뭐 근거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결국에는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찾아오게 되면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거나 폐렴 같은 것들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펀치를 심하게 맞고 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고 숨차는 증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흡입제가 필요하다라면 스텝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스텝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라마라바 제형의 ICS를 추가해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텝 다운을 이제 천식에서는 흔하게 고려를 하는데, 사실 COPD 환자는 이게 진행성 질환이고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 중증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도 열심히 맞으시고 흡입기도 꾸준히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텝 다운을 정말 운 좋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증상도 좋아지고 폐기능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삼제요법을 쓴다라고 하면 라마라바 이제 제형으로 다운은 해볼 수 있겠지만, 굳이 라마라바를 쓰면서 라마 단독 혹은 라바 단독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스텝 다운은 웬만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요약을 해보면, 중증도 평가가 굉장히 간소화됐다. A, B 2단계로 나누게 됐다. 평상시 증상과 1년의 악화 빈도를 가지고 나누게 됐는데, 경증과 중등증은 이제 라마라바를 증상이 있을 때만 쓰는지 혹은 꾸준하게 쓰는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ICS를 이제 중증에서 추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홍상구가 300개 이상이거나 천식의 기왕력이 있다거나 악화로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는다라고 하면 ICS를 추가를 해볼 수 있겠고, 뭐 닥사스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 백신을 꾸준하게 맞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이제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것은 이제 재택 산소 치료요법인데, 이 산소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정말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악화를 예방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악화가 일어났을 경우에서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폐렴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